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이번 가정의 달 5월에는 연휴가 정말 많죠.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제 석가탄신일 연휴가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직장인들은 이 5월을 굉장히 손꼽아서 기다린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또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그야말로 그림의 떡인 것 같습니다. 네. 연휴라서 쉬고는 싶은데 또 이게 공부 때문에 쉬지 못하고 또 정말 취업 준비에만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또 실제로 한 포털 사이트에서는요, 취준 생활을 하면서 많이 잃은 것이 있었냐라는 조사를 했는데 네. 구직자 10명 중에 8명이 그렇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남규 씨는 혹시 취준 생활로 인해서 가장 많이 잃었다고 답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취준 생활을 할 때는 심리적인 압박이 좀 크다 보니까 자존감이 제일 많이 떨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으로 자존감이 가장 많이 잃지 않았을까 했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어땠습니까? 자존감도 순위에 있긴 했는데요. 1위는 80%가 자신감이었고요. 그 뒤로는 돈, 그리고 남규 씨가 말한 자존감, 그리고 시간과 열정, 희망 등이 있었는데요. 네. 그중에서 좀 더는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바로 가족 간의 유대감이 순위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저희가 앞서 가정의 달 5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월인데 가족들과 시간 유대감이 낮아진다고 하니까 원래 가족들과 식사도 하고 만나면서 자존감을 더 회복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취준생들이 심리적 압박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취준생 시절에서 잃은 것을 빨리 되찾으셔야 할 텐데 그럼 빨리 하루빨리 취업 성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떨어졌나를 통해서 또 하나의 해결책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래 자막으로 이메일 주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많이들 신청해 주셔서 취업 성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알찬 정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수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출발합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하고 또 누구도 탈락의 이유를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이걸까 저걸까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 하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함께하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월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면접 컨설팅을 하는 날인데요. 오늘을 위해서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컨설턴트를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가 또 석가탄신일 연휴였는데 이번에 네. 조금 쉬셨습니까? 어땠습니까? 지금은 공채 기간이라 좀 쉬기는 저한테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송아 쌤을 처음 뵙는데 송아 쌤이 또 면접 컨설팅으로는 그 자리에 처음 앉으셨다고 들었어요. 아나운서 출신 면접 전문가시니까 좀 벌써부터 기대감이 넘치는데요. 네. 오늘 좀 어렵게 서류 합격으로 면접 기회까지 얻은 걸 최종 합격까지 이끌어 나가는 면접 스킬을 좀 공개해 주실 건가요? 이게 공개를 당연히 해드려야죠. 지금 굉장히 여러분이 정말 사활을 걸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러분께서 기회를 잡지 않으면 뭐 이르면 다음 시즌부터는 이제 현대차가 공채를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이 공채를 안 해버리면 정말 취업을 할 수 있는 문턱이 확 좁아지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야만 취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정말 다 같이 화이팅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또 오늘 속 시원한 면접 스킬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도 월요일에 이어서 취업 준비생 김도형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월요일 때 면접은 조금 자신이 있다.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두려움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조금 준비는 많이 하셨습니까? 일단 면접 경험이 없어서 준비를 잘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 자기소개서를 다시 읽어보고 또 회사에 대한 공부도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도영 씨가 왜 떨어졌나 지원했을 때만 해도 아직 서류 심사 중이어서 더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일단 탈락을 한 상태고요. 그래도 다음 하반기 도전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서류 전형 발표를 기다리면서 면접 준비를 아마 따로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뭐 따로 준비하신 게 있나요? 일단 코스맥스에서 출판한 책을 보고 그 회사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때 당시 이제 면접을 준비하고 있던 친구를 통해서 면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연습했습니다.
네. 네. 송아 쌤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씨의 면접 자료를 쭉 보셨을 텐데 좀 도영 씨가 준비한 내용 좀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웃음인가요, 그냥? 아니 그 월요일에 자소서를 네네. 10점 만점에 3점 주셨다고 네. 3점, 하더라고요. 3.5점, 네, 뭐 2점 때도 그래서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4점 정도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후하게 주시네요. 왜 4점을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질문에 대한 답변들 중에 좀 괜찮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부족했던 점은 뭐냐면 이 기업에 대한 좀 조사라든지 이 기업에서 실제로 제조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부족한 점수 드렸습니다. 네, 네. 이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도영 씨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면접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면접 질문에 대해서 뭐 어떤 답변,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조금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면접 예상 질문부터 신세미 캐스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영 씨가 준비한 코스맥스 예상 면접 질문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품질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왜 이 직무에 지원을 하셨나요? 자신이 귀하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직무상 강점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였습니다. 이렇게 5가지 질문을 뽑아봤는데요. 도영 씨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지, 그리고 또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합격을 할 수 있을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예상 질문은요. 품질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품질이란 공격과 수비 2가지 역할을 하는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제품의 개발부터 생산 단계까지 불량률을 줄이며 고품질을 유지할 때는 견고한 수비수로, 고품질을 무기로 시장을 점유할 때는 공격수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초창기 코스맥스의 고품질과 기술 중점의 전략이 지금의 화장품 ODM 세계 1위를 달성한 코스맥스를 보며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준비했는데요. 송아 쌤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그래도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품질에 대한 정의를 사실은 직무를 직접 수행해보지 않은 학생들은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보통 비유를 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네네. 적절한 비유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품질 관련된 직무가 사실은 좀 나눠지거든요. 뭐 QA와 QC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중에 내가 특정 어떤 부분을 하고 싶다라는 것에 대한 거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화장품 품질 직무는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조금 더 정의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막연하게 품질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정도는 괜찮았다. 그래서 이거는 뭐 상중하로 따지자면 중 정도의 답변을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무난했지만 약간의 구체성이 조금 부족했다는 네네.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예상 질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당신은 이 직무에 지원을 하셨나요? 지원 동기를 묻고 있는 질문인데 김도영 씨의 답변을 저희가 이거를 도영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실제로? 이거를 왜 이 직무에 지원하였나라고 해서 도영 씨가 대답을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을 도영 씨가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소서에 축구 이야기를 넣었었는데 면접 때도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네, 한번 읽어봐 주시죠. 강점이 제일 잘 드러나는 곳, 제가 가장 빛날 수 있는 곳이 품질관리 직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차두리 선수가 공격수에서 수비수로 전향하며 남긴 말입니다. 화장품 과학과에 진학 후 내가 화장품 산업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가진 분석력과 꼼꼼함이라면 강점을 품질관리 직무에서 드러낸다면 저 자신은 물론 회사도 빛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자 전역 후 다음 날부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화장품 성분 분석 보조연구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곳에서 품질관리 직무 경험을 하며 직무에 대한 더 큰 애정이 생기고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품질관리 직무가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직무이기에 지원했습니다. 네, 네. 여기에도 어쨌든 축구 선수 차두리 선수가 등장을 하고 저희가 자소서 때부터 축구 얘기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같긴 한데 송아 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축구 좋아하시나 봐요. 너무 잘 드러나죠, 그게. 좋아하세요? 네. 근데
이게 좀 그러니까 축구 같은 얘기를 좀 넣어주시는 거는 근데도 약간 좋은 효과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네네. 면접관님들 중에 축구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좀 면접이 좀 지루할 수 있을 때 좀 이게 그런 환기를 환기가 하는군요. 좋은 효과가 있기는 한데요. 이 축구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좀 좋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이 지원 동기에서 잘하신 부분은 지원 동기에 화장품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이런 부분이 길어진 게 아니라 내 강점을 넣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의 강점이 이것이다. 그거를 뭐 차두리에 빗댔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차두리 얘기가 너무 길어졌다는 것은 조금 이제 그걸 좀 줄이시고 이 연구소에서 일하셨던 내용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실제 업무를 해보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길게 언급을 해주셨다면 이건 좀 더 합격률이 좀 높아질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길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월요일에 좀 차코치님이 짚어주셨던 것처럼 이 축구 얘기는 좀 자신의 성격 이런 거를 강조하는 데 쓰고 경험을 좀 집중해서 적어라라는 말씀을 똑같이 해주신 것 네네. 같아요. 다음 질문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귀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인데요. 요약을 좀 해보자면 초심과 열심, 뒷심으로 유럽 및 남미 시장을 공략에 기여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송아 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어떤가요? 아,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귀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냐는 질문이 근데 이걸 지금 이분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럽 뭐 시장 진출에 기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입사 후 포부 느낌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간 이 해석에 맞춰서 입사 후 포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입사 후 포부를 잘 모르시겠으면 짧게 대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잘 모르는 걸 구구절절 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 취업 준비생 분들께서 입사 후 포부를 잘 모를 경우에 그냥 짧고 간결하게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크게 뭐 유럽 시장 진출이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냥 짧게 하시고 큰 목소리로. 그게 만약에 아닐 경우에 조금 더 준비를 하시겠다 하시면 뭐 기사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찾아보셔서 거기에 조금 더 근거를 붙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사실은 귀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냐는 건 본인의 강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이거든요. 답변의 방향성이 조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나의 강점이 무엇이다. 예를 들어서 끈기면 끈기, 뭐 열정이면 열정, 혹은 뭐 내가 예를 들어서 품질 관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잘했다. 학교 과제면 과제, 아니면은 뭐 연구소에서의 어떤 노력이라면 노력, 이런 것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가장 잘했으니까 업무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묻는 질문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 직무상 강점에 대해서 묻고 있는 질문인데 첫 줄에 품질 관리자로서 직무에 임하는 자세가 강점이다 이렇게 말을 해줬거든요. 근데 답변을 봤을 때는 도영 씨가 과거 보조연구원으로 있었을 때 뉴스에서 유해물질 보도를 했었는데 이거를 계기 삼아서 더 꼼꼼한 처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이게 괜찮은 답변인가요? 직무상 강점을 여기 이제 따로 이제 해주셨잖아요. 네네. 뭐 면접에서 이게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동문서답이거든요. 이게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니까 뉴스에서 뭘 잘한, 그러니까 우리 연구소에서 뭘 잘한 내용이 보도가 되었다는 내용이 아니고, 네, 문제가 되었던 게 네, 뉴스에서 우리 사업 부분에서 뭘 잘 못했던 게 보도가 나가서 그 다음에 그걸 조심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썼을까? 이거 그럼 한번 여쭤볼까요? 네네네. 굳이 이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연구소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 발견된 거를 그 연구소에서 검사를 시행하는 역할을 하고 네. 그 역할을 할 때 이제 식약처와 여러 방송사에서 와서 그 실험 진행 과정을 촬영하고 그날 저녁에 뉴스로 검출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보고 직접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렇죠. 접근 방법이 좀 괜찮은가요? 이게 이런 거예요. 제가 무엇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려면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하게 됐어요면 강점이 아니거든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런 환경임에도 잘했어요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판이 다 벌어져 있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가 아니라 내가 잘할 수가 없는 환경임에도 굳이 나서서라는 의지를 가지고 한 행동이 강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환경을 의지를 가지고 조성한 강점을 써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이런 환경이 조성된 상황을 써주셨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자세를 그냥 가지게 되었다. 네. 본인이 조금 더 자발적으로 하는 게 더 그렇죠. 영향을 주겠네요. 네, 자발적 의지가 담겨져 있는 에피소드를 다시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 네. 네. 마지막 질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데요. 네. 도영 씨가 좀 직접 면접 답변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리를 다쳤을 때 도와주신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셨죠. 네. 한번 읽어봐 주시죠. 다리를 다쳐 목발을 짚고 있던 저를 보고 택시 합승을 권유하셨던 한 초등학교 선생님과의 일이 제게 가장 감사하고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목적지에 도착하시기 전까지 초면인 저에게 목발 짚고 오래 서 있으면 회복에 좋지 않다고 하시며 제 일처럼 걱정해 주셨습니다. 중간에 목적지에 도착하시고는 제가 가는 목적지까지 요금을 계산해 주시고는 조심히 가라는 말과 함께 내리셨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내릴 때 기사님께서 학생 나중에 선생님처럼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을 보고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오늘 선생님께 감사함을 전달하는 표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사님의 말씀과 함께 이때 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또렷하게 남습니다. 네. 이게 과연 좀 화장품 코스맥스 기업과 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런 질문의 의도가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송화 쌤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많이 웃으시네요. 아니 근데 이 질문을 이게 면접관이 한 질문이 아니거든요. 김도영 학생이 뽑은 질문입니다. 본인이 자문자답하신 질문에 이런 답변을 하신 이유는 어떤 거죠? 네. 우선 취업 카페나 이런 곳에서 코스맥스의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루어졌던 면접 질문들을 찾아보고 제가 직접 답변을 달았습니다. 네, 이 답변을 하신 이유는 코스맥스가 인성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하고 이제 2차 면접 때 특히 인성을 더 많이 본다고 알고 있어서 인성적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이 답변에서 누구의 인성이 드러날까요? 선생님의 그렇죠. 인성. 그러면 저 같으면 지금 당장 거리로 뛰쳐나가서 이 선생님을 찾아와서 채용하겠어요. 그리고 도영 씨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네. 이게 조금 도영 씨의 면접인 만큼 도영 씨가 조금 더 드러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죠. 만약에 정말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돼서 내가 다른 사람을 또 도왔다거나 그 뒤로 내가 연탄 봉사를 했다거나 뭐 이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른 일을 하시는 다른 기억에 남는 일로 에피소드를 바꿔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당장 떠오르는 기억에 남는 일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유럽 여행에서 네. 이제 한 친구가 핸드폰을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네네. 네, 그때 당시에 같이 여행을 하고 있음에도 저는 그 친구가 핸드폰을 찾을 수 있게 같이 제 핸드폰을 빌려주면서 가족이나 지인한테 연락할 수 있게 도와주고 경찰서까지 같이 따라가면서 번역기 이용에 도움을 주고 그 친구가 핸드폰을 찾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핸드폰을 살 수 있게끔 제가 조금의 기여는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혹시 같이 여행한 친구인가요? 아니면 아예 모르는 사람인가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아, 정말요? 그게 여행에서 만난 친구여서
조금 달라지나요? 그렇다면 평가가? 네, 조금 더 이렇게 포장을 잘 해보면 음.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그 택시 경험을, 네. 이거보다는 조금은 더 그렇죠, 점수를 쳐주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면접 질문까지 살펴봤는데 음. 서류 발표를 기다리면서 좀 면접 준비하는 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가장 어려웠을까요? 면접이나 이제 가장 많이 듣는 게 면접관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 혹은 또 면접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네. 이런 말을 어떻게 제가 따라가야 될지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면접관이 나로 하여금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생각을 들게 하게끔 만드느냐, 이 부분이 좀 잘 네, 안 와닿았던 건가요? 네 와닿지도 않고 어. 어떻게 이제 보여야? 답변을 해야 될지도 음. 너무 어려워서 음. 준비가 어렵습니다. 네. 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런 것들은 주변 분들에게 좀 많이 도움을 청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점과 나의 강점은 내 가장 가까운 지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 친구들에게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 뭐 대화를 할 때나 아니면 평소 행동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면접을 준비하실 때나 아니면 자기소개를 작성하실 때 그런 것들을 좀 하시면 좀 실질적인 답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좀 주변 사람들을 많이 활용해서 네, 그분들의 네. 조언을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좀 송아쌤의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네. 송아쌤 좀 앞서 어떤 거를 좀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하실 건가요? 일단 코스맥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코스맥스라는 기업의 어떤 면접 스타일에 맞춰서 준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네. 먼저 좀 몇 가지만 짚어드리자면 이런 중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정보나 어떤 자료 준비 같은 걸 어느 정도 해왔는지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 브랜드를 만들진 않습니다. 어떤 브랜드들의 제조를 하는 화장품 제조 기업인데요. 예를 들면 바닐라코라든지 뭐 미샤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브랜드를 만드는 그런 제조 회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브랜드의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보았는지, 사용해 봤을 때 문제점은 무엇인지, 혹은 그 브랜드의 소비자들이 어떤 뭐 사용했을 때 후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얼마나 해보았느냐, 우리 기업에 대해 알고 있느냐, 혹은 OEM과 ODM의 차이점은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좀 몇 가지를 제가 해볼 생각이고요. 그런 준비들은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스맥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단 그 브랜드 같은 것들은 뭐 로드샵이나 이런 데에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가서 직접 사용을 해보시는 것,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맥스의 임원이 된 송아 쌤을 상대로 면접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모의 면접을 이제 도영 씨가 하반기에 도전하게 될 코스맥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도영 씨의 1분 자기소개를 듣고 시작을 해볼 텐데 카메라 보시고 1분 자기소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스맥스 품질관리 직무에 한 번 더 생각나는 지원자 김도형입니다. 저는 품질관리 직무에 있어서 한 번 더라는 말에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전처리 수행 업무 중 여러 방송사에서 어린이 용품 유해물질 시험 검사를 하러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품질관리 문제로 기준치의 수십 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접하였고, 저는 품질관리 직무는 책임감이 부족하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더욱더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전처리를 수행하여 한 번 더라는 생각으로 7천여 회의 전처리를 100% 신뢰성 있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더불어 보조연구원 할 경험을 한 번 더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더 경험으로 저뿐만 아니라 제품 신뢰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한 번 더 생각나는 지원자 김도영이었습니다. 네. 네. 한 번 더라는 말이
기억에 가장 많이 남네요. 좀 많이 떠신 것 같긴 한데요. 1분 네. 자기소개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제가 이 총평을 하기 전에 표정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근데 어떻게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면접관이라면 어떤 질문이 들어올 것 같으세요? 본인 생각에는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본인이 면접관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업무를 수행했으면 한 번 더 이제 불렸는지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진짜 만약에 저 같으면 어떤 질문을 할 것 같냐면요. 저번 시즌에 화장품 업계에서 채용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 어린이 용품 이거는 정말 사회적으로 대단한 이슈가 될 만큼 큰 문제였잖아요. 그리고 화장품 업계에서도 그만큼의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전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을 것 같고 그런 질문을 받으면 멘탈이 탈탈 털려서 콧물이 나오고 떨어질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에 대해서? 저 역시도 이제 유해물질 발견된 게 화장품의 이제 큰 이슈이기 때문에 많이 여쭤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야. 그거에 관련해서 좀 준비를 많이 하셨나요? 열심히 준비한다고는 했는데 막상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녹여서 모의 면접 때 이제 송하 네. 쌤이 조금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송하 쌤 정말 실제로 면접관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지원자가 돼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방송하고 있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제 면접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모의 면접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 잘 넘어가셨다. 그럼 음. 무조건 합격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주제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그렇죠. 같긴 한데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송하 쌤이 네. 이제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1분 자기소개에서 이제 그 어린이 용품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런 뭐 실제 그러면 저희 사실은 화장품 업계에서도 좀 예민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품질 관리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좀 하면 좋을까요? 우선적으로는 네. 가장 먼저 수행하는 전처리 업무에 있어서 한 번 더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 번 더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게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정확한 판단을 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이야말로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존 화장품 업계에서 조금 말하자면은 이런 처리 과정 속에서의 약간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어떤 점을 저희가 좀 고치면 좋을까요? 우선적으로 네. ODM 업체에서 네. 이제 문제 없이 네. 수년 동안 이렇게 다져온 기업들은 품질 쪽에서 철저한 품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 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한 가지만 뽑으라면 어떤 걸 뽑아주시겠어요? 저의 가장 큰 매력은 꼼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품질 관리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 있어서도 꼼꼼하게 수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로 인해서 업무적으로나 일상생활에서 좀 늦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다잡기 위해서 체계적인 이제 일정표를 짜는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더 꼼꼼함으로써 저희 장점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꼼꼼함이 저희 제품 한번 써보신 적 있으세요? 네, 코스맥스에 이제 제조했던 아모레퍼시픽의 더 페이스샵 제품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어떤? 그 중에서도 이제 더 페이스샵의 벌꿀 화장품이라고 봉독 화장품이라고 네. 그 여드름 네. 화장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게 좀 효과가 있던가요? 저는 뚜렷한 효과는 보지 못했지만 민감한 피부에는 네. 민감한 피부에도 잘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효과를 못 보셨구나. 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일단 네. 질문이 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매력이 무엇이냐, 제품을 써봤냐 이 정도로 질문을 해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송하쌤 좀 답변 총평을 해주신다면 좀 아쉬웠던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1분작에 소개를 그거 안 하는 걸로. 네,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네, 어린이용품 그거 조금 그러니까 어린이용품 그게 뭐 어려운 뭐 그런 사안 이런 거보다는 그냥 전처리 과정에서 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한 수행한 그 부분만 얘기하세요. 어떤 거에서 뭘 어떻게 하라 그랬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내가 했던 그 과정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아주 뭐 예민한 사항이 있고 뭐 이런 거는 다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화장품에서 저희가 뭐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이게 나는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질문이 들어와도 어려운 건데 내가 그걸 굳이 꺼낼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품에 대한 사용 후기는 네. 꼭 준비를 해가셔야 돼요. 내가 안 써봤더라고 해도 굳이 써봐서라도 사용 후기를 꼭 준비를 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네. 써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대답을 하는 거는 그 아, 근데 대답은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그건 뭐 없을 수 상관이 있죠. 없는 건가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효과가 없을 수는 있지만 써봤을 때 이렇다더라. 혹은 사용자들이 이런 후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정확한 후기를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다라는 노력은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죠. 네, 네. 그런 것들. 그러면 이제 또 뭐 이제 송아 쌤이 매력에 대해서, 본인이 가진 매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꼼꼼함이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땠나요? 꼼꼼함이 뭐 좋을 수 있죠. 품질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데 스케줄을 작성한다 이런 거는 좀 막연해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의 과제 수행이라든지, 그러니까 품질 관련, 혹은 뭐 연구소에서 하셨던 다른 업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좀 약간 말랑말랑한 질문을 드렸잖아요. 매력 이런 거면 정말 매력적인 뭐 축구를 할 때라든지 그런 조금 더 정말 좀 매력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네. 네. 도영 씨가 오늘 이제 면접 경험이 그동안 없었고 오늘 이렇게나마 조금 면접을 해봤는데 아마 방송이라 더 긴장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니까 어떠세요? 확실히 처음 면접이기도 하지만 되게 부드럽게 면접관님께서 해주셔서 좀 더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었지만 제 답변이 너무 미흡해서 좀 더 연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마다 좀 평가를 해주시긴 했는데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도영 씨가 면접 준비를 해나가면 좋을까요? 되게 빤히 바라보시네요, 도영 씨를. 그러니까 일단 조금 더 차근차근한 그러니까 일단 우선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의 자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한 정리를 조금 더 뭐 마인드맵이라든지 뭐 혹은 뭐 아니면은 친구들에게 정말 하나하나 뭐 주변 지인분들에게 물어보시거나 하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시는 것, 표를 작성해 보신다든가 하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궁금한 게 제가 도영 씨를 봤을 때 좀 인상이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네, 네. 송아 쌤이 보셨을 때 좀 어떤가요? 인상이 굉장히 좋으세요. 인상이 굉장히 좋으셔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강점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 도영 씨가 말하는 자세나 또는 말하는 태도라던가 약간은 자신감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도 느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실 게 있나요? 자신감이 조금 없어 보이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준비가 되고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자신감 있게 하신다면 그 부분은 확실히 조금 더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혹시 도영 씨는 좀 이미지나 이런 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면접 그 이미지 네. 전체 뭐 다 면접 해서 관련해서, 면접 네. 관련해서 궁금한 거는 지금 다 여쭤보셔도 됩니다. 네. 면접을 볼 때 이제 압박 면접이라고 하는 면접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되고 이제 보면 이제 센스로 대답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센스를 어떻게
어떻게 발휘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센스는 근데 정말 연습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즉흥적으로 당황할 수 있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받아쳐보는 연습들을 하다 보면 조금씩 느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뭐 단기간에 된다거나 어떤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조금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취준생분들끼리 스터디를 하실 때 좀 피드백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즉흥적인 질문에 대한 대처를 많이 해보시라고 좀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스터디를 좀 모집을 하셔서 계속해서 묻고 대답하고 빠르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많이 연습해 보시면 센스나 아니면은 즉흥적인 대처는 뭐 차근차근히 좀 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허를 찌르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연습해라 이런 부분을 조언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송아 쌤이 조금 도영 씨만을 위한 신의 한 수를 준다면 어떤 거를 줄 수가 있을까요? 도영 씨는 아까 제가 좀 이제 뭐 자리에서 말씀을 이렇게 여쭤보니까 신입 지원만 하시고 인턴 지원은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은근히 있으세요. 인턴은 어차피 해봤자 인턴을 하고 나면 또 이제 신입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 게 뭔가 머리 아파서 나는 신입만 지원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것도 맞을 수가 있겠지만 신입 지원을 해서 계속 떨어지신다면 이 공백기를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인턴 경력이 있으면 신입으로 가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신입 지원을 했을 때 조금 합격률이 떨어지신다면 인턴부터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인턴 지원도 병행하시기를 조금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 공백기에 대한 우려는 차 코치님도 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도영 씨가 이 부분은 조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가 내일은 이제 토탈 컨설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도영 씨가 하반기 공채까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울지를 저희가 점검해 볼 텐데 이런 것들 저희가 최종 점검해 볼 테니까 끝나고 이제 작가님이나 가서 본인의 계획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커리어 칼리지 임송아 컨설턴트님도 내일 토탈 컨설팅에서 다 같이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리 돌리고 저리 치이는 갈 곳 없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고 알 권리도 챙겨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힘들지? 취업 준비는 잘 되니? 저야 잘 준비하고 있죠. 아빠는요? 아빠도 앞으로 잘 준비해야지. 청년의 내일도 작년의 내일도 준비가 앞으로를 만듭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느새 노후를 걱정하는 당신에게 더 넓어진 장년고용 서비스가 함께합니다. 아빠 출근한다. 나도 같이 가. 내 일을 향해 앞으로, 내일을 향해 앞으로, 함께 앞으로. 나는 맞고 남들은 틀리다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저럴까 싶죠. 그건 아니죠. 네. 별로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 요새. 너 있잖아. 속상하기도 하고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그럼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틀렸다 한 적 없나요? 얘는 있어 확실해. 나 있는 것 같아. 사실 저도 있죠. 다양한 생각이 존중받는 사회, 서로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수원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임진욱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임진욱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수원에는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수원 지역 구인 기업은 화성시 동탄면에 위치한 주 진양 MTS입니다. IT 소재 필름 및 기능성 점 접착 필름 제조업체로 채용 분야는 구매 자재 업무와 수출 서류 작성 및 컨테이너 상차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할 구매 자재 사무원 1명입니다. 지원 요건은 엑셀 문서 작성 및 지게차 운전이 가능한 자이며 인근 거주자와 차량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 2,400만 원 이상, 연 3,500만 원까지 면접 시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매 및 자재 사무원 1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두 번째 소식은 다양한 프로그램 소식 준비했습니다.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으로 5월 24일 목요일 면접 기술 습득 가게를 주제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릴 예정이며 특강 프로그램으로는 5월 25일 금요일 효과적인 면접 요령을 주제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장소는 수원고용센터 3층 단기 집단 상담실과 실업급여 설명회장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서울고용센터의 박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혜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서울에는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마인드온에서 인터넷 쇼핑몰 관리 담당자 및 웹디자이너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신입 채용입니다. 키워드 관리, 자사 홈페이지 관리, 외부 홈페이지 제품 디자인 제공 및 운영 지원, 오픈마켓 제품 등록 및 매출 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웹디자인에 필요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드림웨이버 등 업무에 필요한 툴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리 담당자 및 웹디자이너 1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건이니까요. 빠른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서울 서초구 노년로에 위치한 중소기업 경영연구원에서 경영기획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경력은 무관한 신입 채용입니다. 거래처 관리가 주 업무이며 전산자료 입력, 변경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파워포인트, 엑셀, 한글 등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와 인터넷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월급 180에서 200만 원 사이입니다. 접수는 방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영기획사무원 1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서울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요.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그럼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알면서도 넘어가야 했던 그런 일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취준이 안방마님입니다.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송쌤,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나와 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조금 보기 힘든 거 아닌가 했더니 네. 또 이렇게 바로 나와 주신 건가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불러주셔가지고 좀 나오기도 했고 네. 실질적으로 다룰 주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다음 주에도 나올 예정입니다. 네. 야, 저는 송 선생님이 저를 뭐 이렇게 말해서 나와주신 건가요? 가면 네 이럴 줄 알고 엄청 기대하고 준비 좀 있었는데 했습니다 지금. 이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진짜. 이제는 좀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더 기대를 해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수고해주신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세임 캐스터가 어제가 또 연휴였는데 연휴에 뭐를 했냐고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일까요? 집에 있다고 하겠죠? 아니요, 나갔습니다. 어제 뭐 하셨습니까? 제가 웬일이에요? 오늘 답변을 위해서 친구들을 만나서 맛집 가고 맛있는 오늘 디저트 대답을 먹고 하기 위해서. 네. 어디 맛집 가셨나요? 샤로숲길이라고 그 네. 서울대 입구 네네. 쪽에 그쪽에 다녀왔습니다. 어떤 거? 그 오므라이스 계란? 네. 저 거기 알아요. 네, 거기 맞을 것 같아요. 거기 맞는 것 같아요. 계란 맛있습니다. 네, 그럼 진원 쌤이 오늘 준비하신 주제는 어떤 건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면접을 보러 갔는데 알고 있던 직무와 그 회사에서 원하는 직무가 다르면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겠죠. 네네. 오늘은 이런 상황들이 난무하는 보험 설계사 모집 광고에 대해서 좀 허와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네, 정말 알고 갔는데 막상 까보니까 상황이 다른 경우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텐데 또 이런 상황들이 난무하고 있다니까 어떤 상황인지 더 궁금해지는데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 안건을 한번 진지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취업준비생 A씨는요, 얼마 전 한 보험사로부터 면접 제의를 받게 됩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는 자신이 해당 회사의 지점장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금융 전문 재무 인턴을 뽑고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시작은 인턴이지만 사내 시험과 또 업무 실적에 따라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고민 끝에 면접을 보러 간 A씨는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담당자에게 들은 업무 내용은 금융업 인턴이라기보다는 보험 영업을 위한 보험 설계사에 가까웠기 때문인데요. A씨는 나름 대기업인 기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며 이름만 그럴싸하게 바꿔서 부르면 그것이 어떻게 재무 전문가인가. 처음부터 영업할 보험 설계사를 뽑는다고 했으면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며 자신이 벌인 시간과 비용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보험 설계사 모집 광고에 대한 피해 사례가 최근 들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정체를 숨긴 보험 설계사 광고 어떻게 봐야 할까입니다. 네, 아유 좋았습니다. 네. 안건 소개 감사하고요. 송쌤 이렇게 재무 전문가라고 표현을 하면서 막상 가보니까 영업할 보험 설계사를 뽑는다든지 실제로 좀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잇따라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좀 알고 있는데요. 특히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구인구직 사이트라든지 취업 카페에 들어와서 보험 설계사 모집을 숨기고 그걸 이제 공시하면 문제가 없는데 보험 설계사라는 단어를 좀 숨기고 금융 전문가 아니면 금융 인턴 모집 이런 식으로 지금 광고하기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은 취준생들이 느끼기에는 거의 뭐 사기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분개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송쌤이 보셨을 때 가장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문제가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은 공고를 보고 나서 취업준비생의 보험 설계사를 뽑고 있는다는 그 인식의 여부입니다. 네. 청년들이 처음부터 보험 설계사 모집 광고임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떤 명칭을 쓰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쏙 빼고 실질적으로 그 보험 설계사를 모집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 정규 직원으로 모집을 한다. 이 부분은 좀 차후에 제가 다룰 건데요. 네네. 정규 직원으로 모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보험 설계사들은 대부분 근로계약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명확하게 공시가 안 된 부분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자영업자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알아보지 않으면 좀 모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취준생들의 실수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무엇보다도 보험회사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이제 과장된 문구를 사용해서 취업준비생, 잘 모르는 취업준비생을 유인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네.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최근에 보험 영업 업계는 어쨌든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를 떠나서 일단 보험업의 그 영업 성패는 이 설계사들의 숫자에 좀 따르게 됩니다. 설계사들의 그 인맥에 지금 많이 달려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중년 여성 중심의 보험 설계가 많이 유행을 했다면 이제는 고령화라든지 이미 보험 시장이 포화됐기 때문에 젊은 보험 설계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젊은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보험 영업의 이미지라는 게 별로 좋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 보험 영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숨기고 금융 전문가 조금 그럴싸한 단어들로 좀 포장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젊은 층 공략을 위해서 취준생들을 이용하려는 측면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신입 보험 설계사 고용이 어느 정도나 힘들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실제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생보사들의 신입 보험 설계사 3명 중에 2명은 1년 내에 그만두게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국내 35개 보험사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험 설계사의 13차월 정착률이 평균 39.8%, 그중에 이제 생명보험업계에서는 35.2%, 네. 그리고 손보업계에서는 47.8%에 불과한 것인데요. 그만큼 이제 신입 설계사로 일하면서 1년 동안 버티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그러나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험 설계 업을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보험 설계업은 제 지인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율성이 보장이 되고 어느 정도 열심히만 하면 정말 대기업 이상을 초월하는 연봉 수준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꼬집고자 하는 부분은 이 채용 공고에 대해서 과장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부분을 단어를 써서 기존 핵심을 좀 흐리게 되는 그런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표현들을 조금 알아봐야 할 텐데 첫 번째로 좀 진호 쌤이 꼬집어 주실 부분은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로 용어의 선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설계사에 씌워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최근에 다른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같은 보험 설계사지만 금융 전문가라든지 재무 설계사 또는 파이낸셜 컨설턴트 FC 또는 FP 파이낸셜 플래너라는 명칭을 좀 쓰면서 지금 보험 설계사의 인식을 좀 탈피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공시되는 조건도 최근에 이제 4년제 대학 이상을 받는다든지 또한 수습 기간에 어느 정도 시험 통과해야 우리가 받아준다 이런 식의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쨌든 다양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보험을 넘어서 금융까지 다루고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보험이 핵심이라면 보험이란 단어는 꼭 들어가야 된다. 메인에.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용어를 선택하는 게 말장난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주고 있는데 이 용어 선택도 그렇지만 과장 광고가 또 한몫을 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일부 대학생 사례에서도 들었다시피 광고 중에 하나의 기법 중에 이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좀 듣고 싶어요. 네네. 그 일단은 지금 보험사에서 채용을 하는 루트는 크게 2가지입니다. 보험 이제 그 본사 직원을 채용하는 공채 루트가 있고 그다음 보험 지점에서 보험 설계사들을 지원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를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거진 99.9%가 개인 사업자 신분입니다. 근로자 신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직이고 뭐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이제 근로자가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0.1%의 가능성 때문에 정규직 전환 가능하다라고 처음에 이제 얘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폐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만약 기본급조차 없다고 본다면 계약이 만약 성사되지 않으면 수입이 좀 하나도 없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인 사업자라는 것은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계약을 하나도 못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초기 정착금이라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보험사에서 처음에 진입장벽이 너무 높으니까 좀 부담스러워하고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정도까지는 그 초기 정착 수당을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정규직 전환하고 연계를 시킨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맞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들이 아직까지는 원하는 것들이 보면은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건 아니건 대부분 보험사 정규 직원이지 처음부터 뭔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취업준비생들 좀 기만하는 행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분들이 보험사 정규 직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일을 좀 열심히 해볼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보험 설계사라는 개인 사업자 쪽으로 빠지게 된다면 이 부분을 또 혼란스럽게 해서 이용하려는 걸로 보이거든요. 송 쌤이 보셨을 때는 어떤 쪽을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먼저 보험사 자체적인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영업 지점에서 보험사 모집 설계 모집 시에는 본사의 준법 감시인 승인을 받아서 보험 설계사를 뽑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문구를 좀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융 전문가 물론 이제 맞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쓸 수 있겠지만 본질은 이제 보험이라고 한다면 보험이라는 단어는 꼭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근로자가 아니라 4대 보험이 아닌 개인 사업자를 채용한다는 것도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지 취업준비생들이 혼란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문구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 측에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점검과 조치는 좀 이 부분에서는 힘들 것 같아요. 다른 쪽에서 좀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지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죠. 네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이제 채용 비리라든지 금융감독원이 할 일이 정말 많은데 금융감독원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 모집 광고 시에 보험 설계사 영업직 모집 광고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지시를 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벌칙금이라든지 처벌을 강력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취업준비사행의 그런 알 권리 또는 정부의 비대칭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분명 피해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금융감독원이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문구도 그렇지만 보험 자체가 갱신 조건이라 이런 걸 굉장히 글씨를 조그맣게 써놓고 뒤에 뭐 해놓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약간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취준생과 보험회사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네, 일단은 그 지금 사건은 다 말씀을 드렸고 취업준비위원장으로서의 말씀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보험 영업은 최근에 율로족이라든지 워라밸을 중시하는 최근 취업준비생에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자율권을 부여해주고 그에 따라서 열심히만 하고 잘만 한다면 정말 고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는 좋은 직업임을 분명해요. 차라리 이런 점을 잘 강조를 시켜서 모집 공고 시에 우리의 초기 정착을 어느 정도 지나게 된 분들은 연봉 수준이 얼마 정도 된다. 또는 보너스가 얼마 정도 나왔고 대기업보다 어느 정도 높다. 우리는 자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다라는 걸 강조해주면 오히려 취업준비생들이 더 이제 유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안건에 대해서 쌤의 마지막 한마디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그 직업방송에서 이 취업준비위원회가 여러 번 수차례가 진행됐고 다행히 이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좀 응원도 해주시기도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지금 지원책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본인에 대해서 생각하셔가지고 어떤 직무 전문성을 쌓아가실 건지 그다음 어디서 발휘할 건지를 좀 고민해보면 제도적으로는 충분히 도움을 많이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취준위를 위해 수고해주신 송진원 컨설턴트님, 신세미 캐스터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왜 떨어졌나 시즌4가 계속됩니다. 내일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